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역시나 윤석열 인수위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선인 경호 차량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던 실무위원이 해촉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상규라는 변호사인데 해당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 사진에 나오는 차는 본인 차와 똑같은 차인데 단지 방탄이고 기관총이 들어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해촉된 조상규라는 변호사가 상식 위배라며 인수위 인사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그에 따르면 인수위 획관에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야말로 시작 전부터 공정상식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고요. 심지어 방통위 업무 보고에선 본인이 출연한 세바시 방송을 안 봤다고 호통을 치고 업무 보고 시작 30분 전부터 정신교육도 하고 업무 보고 내내 혼자 발언하더니 자기 눈을 보고 업무 보고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다 퇴실시킨 후에 깜깜이 회의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딱 윤석열스러운 인수위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시작부터 퇴임을 앞둔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제 말씀드렸듯이 최강욱 의원은 취임덕이라고 따끔하게 비판을 한 거죠. 비꼰 게 아니고요,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수세에 몰리니까 지금 김정숙 여사를 계속 건드리고 있고 심지어 횡령 강요죄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에서도 마찬가지로 흠집 내기에 나선 거 너무나 뻔한 패턴 아닙니까? 이미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로 그렇게 황당한 여론몰이에 당했던 시민들 입장에선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렇고 똑같이 억지 기소할 것 같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속지 말자, 기자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도이치모터스, 한마디로 윤석열 본부장 리스크야말로 진짜 급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근 김어준 총수는 김정숙 여사 2억 브로치는 가짜뉴스다, 그 브로치 고가품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며 논두렁 시계 시즌2를 간보는 거냐, 왜 갑작스럽게 이런 뉴스가 폭주하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 속해 있다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의 글을 싣기도 하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마음을 돌린 걸로 치면 저도 과거에 이명박을 지지하다가 지금 정반대로 나선 거, 그러면 이명박한테 뭐 치명타가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역시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논두렁 시계 사건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050 기성세대 분들이 왜 이렇게 단단하게 결집하게 됐는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정서가 왜 나온 건지 저도 옛날엔 몰랐는데 직접 활동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나니까 너무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마 2030 청년들도 서서히 비슷한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만났는데 이 투샷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속은 어땠을까요? 오죽하면 많은 시민들도 치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저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맹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 후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과거 퇴임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를 두려워했던 이명박 씨는 차마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고요. 인수위의 권한 관련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더 협조하라 그러고 인사 자제하라 그러면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맘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셨는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라고 입장을 전했고요. 현재 박지원 위원장을 어떻게는 흔들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고학력, 고스펙자들만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엔 추적단 불꽃으로 사회 변화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마삼중 같은 경우엔 약자들 계속 조롱하고 본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학력이 좋은 건 문제가 아니지만 학력이 좋다는 것만 믿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건 문제 없는 겁니까?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최근 어떤 덕후 유저분이 이틀 전 제 생방송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내용이란 겁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글,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슬로건에 반대돼서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그리고 고소고발, 이걸로 위축시키기, 상징성을 띈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지금 박지원 위원장한테 엄청난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여초에 대한 악마와 그리고 친밀하게 접근해서 야금야금 멘탈을 건드리는 거, 나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나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뭐 때문에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기, 그리고 주작들 만들기, 그리고 스피커의 분열을 조장하기, 그리고 얘들아 이거 맞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면서 99%는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 두 개씩 결정적인 순간에 태클을 거는 거, 그리고 이명박 이미지는 쇄신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 조롱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판하면 마삼 중식으로 네가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말장난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신자유주의식의 경제 논리만 따르고 그걸 가지고 모든 자유를 대변하는 것처럼 구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진정한 자유를 지켜왔던 민주 진영의 가치를 다시 되돌려오는 것도 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참 능력 있는 유저분이 이걸 잘 요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공유드리고요. 최근 생방송을 하면서 제가 3시간 반, 4시간씩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비유해봤는데 2년 넘게 아무도 안 알아주던 최애돌의 진가를 알아주는 덕들을 드디어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매력 포인트를 막 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밈, 커뮤니티, 심리전, 여론전, 나무위키 등의 중요성을 알아주고 긍정의 힘으로 극복하는 또래들을 만나니까 너무나 신나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저에게 많은 조언과 에너지를 전해주시는 최민희 전 의원님이 이번에 남양주 시장으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구독자가 약 5,000명 가까이 되네요. 이걸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2만 명을 넘길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늘 많은 에너지와 응원을 해주시는 분위기에 어떻게든 저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